자, 첫 번째 빈곤 문제 관련한 문항이고요. 2020년 9월 10번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이거 맞은 친구들 굉장히 적었어요.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문제 풀다가 처음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반의 멘토 친구들이 이 문제를 아마 풀어서 풀이 과정을 올릴 텐데요. 그 과정이랑 선생님이 풀어놓은 이 과정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해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해 옳은 분석은 물었고요. 자,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단 이하의 전제 조건 꼭 눈여겨봐야 되죠. 갑국, 을국은 각각 전체 가구 수가 2016년 이후로 변동이 없대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도 동일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들 볼게요. 갑국, 을국은 모두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우리나라랑 똑같네. 절대적 빈곤 가구를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네. 상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선의 기준이 갑국, 을국은 우리나라랑 동일한 경우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문항만의 특징일 텐데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을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을 한대요. 세 번째, 2016년에 을국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였으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을 하나 찾을 수가 있네요. 2016년에 을국은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최저 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선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 빈곤선을 얘기를 하죠. 즉 2016년 을국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갑국, 을국 모두 전체 가구의 30%가 절대적 빈곤 가구랍니다. 그리고 갑국, 을국 모두 수급 자격 가구와 수급 가구는 일치한다 나오고 표를 보니까 단위는 %로 주어져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상실 비율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죠. 모든 표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식 자체가 별표 치고 범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따라서 그 들어갈 숫자만 잘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17년, 2018년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전체 가구 수는 2016년 이후 변동이 없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연도를 2016년으로 잡고 자, 항상 기준이 되는 연도의 숫자를 계산하기 쉬운 0으로 떨어지는 숫자를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항에서는 2016년 전체 인구를 1000명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국에서는 지금 30%가 절대적 빈곤 가구인데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계비를 수급받는 사람, 생계비를 수급 자격을 취득한 비율, 상실한 비율이 7%, 3%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받는 사람을 한번 숫자를 찾아보게 되면 전체 인원 아까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죠. 1000명 중에서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까 30%래잖아요. 그러면 전체 1000명 중에 30%인 300명이 수급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한 인구를 비수급 인구라고 볼 수 있겠죠. 700명은 수급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엔 을국도 볼게요. 자, 위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고 전체 가구 수도 변동이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을국 역시 전체 인원 1000명으로 둬도 무방합니다. 근데 을국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 빈곤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까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을국은 최저 생계비랑 중위소득 50%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찾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국, 을국 30%가 절대적 빈곤 가구니까 상대적 빈곤 가구도 결국엔 30%가 된다는 얘기고 을국에서는 상대적 빈곤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30%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1000명 중에 30%는 300명이 될 것이고 또 1000명에서 300명을 제외한 비수급 인구는 700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어요.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2017년, 2018년에 나온 숫자들을 활용을 해서 수급 자격 상실한 가구 수, 수급 자격을 취득한 가구 수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수급 자격 상실 비율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숫자를 넣어서 찾아볼게요. 전년도 수급 가구 수 몇이라고 했어요? 전년도 2016년이 3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 300명 중에 분모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전년도 수급 자격 상실 가구 수를 알 수 없어. 2016년에 자격 상실한 사람 가구 수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X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수급 자격 상실 비율인 7%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7%가 나왔대. 그럼 X는 결국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1%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3%짜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전년도 비수급 가구 수래. 그럼 그게 몇이야? 700명이죠. 700명이고 금년도의 수급 자격 취득 가구 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Y를 뒀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3%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Y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전체 Y는 21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 오타 냈네요. 21%가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21가구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끝까지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21가구 나왔으니까 여기 7%, 3%에 해당하는 금년도 수급 자격 상실 가구 수도 21가구, 그 다음에 금년도 수급 자격 취득 가구 수도 21가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2018년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018년에 바로 전년도는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수급 자격 상실 비율을 가지고 8%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년도 수급 가구 수를 찾아보니까 지금 21가구 수는 수급 자격을 상실을 했어요. 하지만 21가구 수가 새롭게 수급 자격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수급 받는 가구 수는 300에서 21이 빠졌다가 다시 21이 더해졌기 때문에 전년도 수급 가구 수 2017년 기준으로는 선생님이 풀어서 써볼게요. 300에서 21가구가 빠졌어. 상실을 했었어. 근데 다시 취득을 또 21가구가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년도 수급 가구 수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모는 300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금년도 2018년도 수급 자격 상실 가구를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두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8%가 나온대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24가구 수가 나오네. 그래서 8%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24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4%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자, 전년도 비수급 가구 수, 수급 가구 수가 2017년에 300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비수급 가구 수도 700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700분의 금년도 수급 자격 취득 가구 수 몰라요. Y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4%가 나왔어. 그래서 Y를 계산을 해보니까 28가구가 나오네요. 28가구가 새로 취득 자격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갑국 문제 해결됐죠? 이번에는 을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국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위에서도 여기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해당하는 부분만 형광펜을 치면 을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2010년 을국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이 50%여서 상대적 빈곤선이랑 절대적 빈곤선이 같았고요. 30%가 절대적 빈곤선인데 상대적 빈곤선이랑 같으니까 30%가 지금 수급을 교육비를 받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수급 자격 상실 비율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전년도 수급 가구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0%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00명 중에 금년도 수급 자격 상실 가구 수 몰라요. X야. 근데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가 나왔대.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30가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또 깨끗이 지우고 여기는 30가구 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이죠. 전년도 비수급 가구 수가 700명이었죠. 그러면 700명 중에 지금 금년도의 수급 자격 취득 가구 수를 몰라요. 똑같이 y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게 5%가 나왔대. 그러면 y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5가구가 된다는 거죠. 35가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갑국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 자격을 상실을 하고 취득을 하고 한 가구 수가 21이 줄었다가 21이 다시 취득을 했으니까 늘어나서 동일하지만 을국 같은 경우에서는 30가구는 자격을 상실을 했는데 취득을 새로 한 가구 수는 35만큼 늘었기 때문에 전체 2017년에 지금 수급을 받는 가구 수는 2016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300이었다가 지금 상실한 가구가 30가구죠. 근데 취득한 가구가 35가구죠. 했기 때문에 전체 수급 가구 수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전체가 305가구로 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2018년 가지고 구해볼게요. 2017년에 수급 가구 수는 아까 다시 써보면 300에서 30가구 줄었었죠. 35가구 늘었었죠. 에다가 지금 금년도 수급 자격 상실 가구 수 몰라. X 곱하기 100을 한 게 얼마가 돼야 된대? 10이 돼야 된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갑국이랑 달리 좀 복잡하네. 305분의 X 곱하기 100이 10%, 10% 하면 X는 30.5가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30.5가구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죠. 그 다음 이번에 이 5%를 가지고 똑같이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을 구해보면 지금 전년도 비수급 가구 수는 여기서 지금 2017년도에서 수급을 받는 사람 300에서 기존 2016년도 300에서 상실한 사람들 30 빼고 수급한 다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35를 더하면 이게 305였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 1000 중에서 비수급 인구는 305를 빼게 되면 69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전년도 비수급 가구 수가 695잖아요. 그러면 695분의 얼마인지 몰라. y 곱하기 100을 한 게 5%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y 값은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34.75 가구가 나오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4.75 가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밑에 선지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국 같은 경우에서는 2016년보다 2017년에 수급을 받는 가구 수가 늘었죠. 왜냐? 여기서는 300명이었지만 여기서는 5가구가 더 늘었잖아요. 지금 300 빠지고 35 빠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말로 하면 헷갈린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2017년 쓰면 2016년 기준으로 300가구에서 상실된 가구 35에다가 자격을 취득한 가구 35해서 305가구로 늘었죠. 자, 이번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가 305가구였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가구가 330.5, 그 다음에 취득한 가구가 34.75 이런 식으로 수급을 받는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국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받는 인구들이 2017년은 21 빠졌다가 21이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300이고 2018년으로 넘어가면 취득을 28, 상실을 24 가구했기 때문에 4만큼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절대적 빈곤선이랑 상대적 빈곤선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절대적 빈곤선에 해당을 하는 최저 생계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 문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절대적 빈곤선이 뭐 30%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이거를 보고 그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수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문항에서. 그리고